구독, 알림, 좋아요. 안녕하세요. 돈 가는 길의 갱상도 남자입니다. 오늘 지수를 먼저 보시면 2451.41로 상승해서 시작했지만 오후에 상승폭이 거의 다 반납한 상태로 장이 마감했네요. 그래도 8일 만에 상승 마감했다고 합니다. 개인은 1560억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은 1551억 순매수, 기관은 1187억 매도했답니다. 코스닥 보시면 802.15로 상승 마감했으나 코스피처럼 상승을 다 반납한 상태로 거의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은 2104억, 그 다음에 외국인은 1174억, 기관은 931억 순매수했습니다. 를 보시겠습니다. 증시 불확실성 해소 아직 안심 못해 라는 뉴스고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 국내 증시도 시험대 올랐다. 정권가에서는 긴축 불확실성 해소로 주식시장의 반등 가능성을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인플레이션 정점 확인되기 전까지 안도하기는 이르다는 제기가 된 뉴스입니다. 일단 먼저 자이언트 스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얘기는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금리를 올릴지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아마.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금리 역전 현상으로 우리나라의 외화가 빠져나가겠죠. 아무래도 이자가 더 많이 주는 곳으로 돈이 몰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미국에 더 오히려 달러나 이런 데 더 투자하기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어쩔 수 없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이 뉴스가 우리도 같이 이제는 금리를 같이 올려줘야겠죠. 그런데 당장 바로 올릴 수 없는 문제가 이제 뭐 금리를 올리게 되면 그 금리만큼 또 이자 부담률이 높아지니까요. 그런 것도 생각하는 차원에서 뒤에 뉴스도 나오겠지만 이 상황을 며칠 지켜보고 아마 금리를 우리나라도 이제 올릴지 안 올지 판단할 것 같습니다. 우려감으로 하락했던 국내 증시가 FOMC 이후에 재료 소멸로 인해 반등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술적으로는 코스피가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하락한 점도 주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제공하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배, 코스피 2540선인데 지금 2450 정도 되거든요, 코스피가. 그러면 청산 가치보다 낮다는 얘기입니다. 2450이면. 그래서 청산 가치보다 낮다는 거는 지금 주가가 많이 싸져서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FOMC에서 계기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2400에서 2420 선에서 낙폭이 컸던 2차전지 반도체 업종 회복력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FOMC 직전 발표 예정인 물가지표에 따라서 금리 변동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게 중요하죠. 금리가 또 오르게 되면 그 또 불안감에 또 정신은 또 떨어지겠죠. 다른 뉴스를 또 보겠습니다. 증시 폭락하자 반대매매 넉 달 만에 최고치기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반대매매 규모가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기계적 반등을 예상하고 미수거래를 한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반대매매 금액이 더 커질 거라는 예상도 나온답니다. 14일 기준 반대매매 금액은 260억 3,4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지난 2월 15일 270억 2,600만원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최근 증시가 약세를 보고 있음에도 미수거래가 늘어난 것은 반대매매가 급증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답니다. 미수거래는 투자자가 정건사에 돈을 빌려서 사고 돈을 갚는 것으로 일종의 외상거래인데 신용거래와 달리 상환기간이 3일 거래로 짧아 이 기간에 돈을 갚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내 증시가 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기술적 반등을 노린 투자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현재 증시가 저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매매에 대해서 잠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반대매매의 사회적 의미로는 고객이 증권사에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에 빌린 돈을 약정기간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놨네요. 일반적으로 증권사를 통해서 돈을 빌리는 것은 미수거래와 신용거래 이렇게 두 가지 나누는데요. 미수거래는 3일 이내에 갚아야 되고요. 신용거래는 1에서 5개월 내에 상환하면 됩니다. 미수거래는 이게 이자가 없는 반면에 빨리 갚아야 되니까 초단타나 단타 칠 때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데 단타를 칠 때 뭐 이틀 안에 수익이 나야 되니까 이게 수익이 안 나게 되면 이제 반대매매가 나가는 거죠. 아주 좀 위험한 거래입니다. 이게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거래는 이제 뭐 대부분 90일로 상환하긴 하는데 이자율이 높습니다. 뭐 한 8%? 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뭐 일반 대출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상환 못하거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하락하면은 역시나 반대매매는 발생하는 거죠. 통상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주식 투자 평가액이 주식 담보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40%에 못 미칠 경우에는 반대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뭐 예로 들자면은 뭐 제가 뭐 1000만원 있고 그 다음에 뭐 증권사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투자하고 한다 치면 2천만원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 돈 1000만원, 증권사 돈 1000만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이 가치가 2천만원에서 1400만원이 되는 이때 담보 가치가 140%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까지 하락하게 되면 반대매매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매매가 나가기 전에 증권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 와가지고 내일 반대매매가 나가는데 이제 돈을 전거금을 더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나간다. 반대매매 나갈 때 되면 이거를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 수는 없고 호가의 최고 낮은 가격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하한가를 맞을 때도 있고 뭐 그런 거니까 이렇게 되면 손실금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리고 그 종목 중에서 내가 팔고 싶은 것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이제 부족한 증거금만큼 그냥 자기네들 팔고 싶은 걸 그냥 파는 겁니다. 반대매매가.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이제 손해를 보게 되는 기고 뉴스에 아까 봤다시피 미수거래가 늘어나면 이게 지금 안 좋은 게 뭐 기계적으로 반등한다 치지만은 이렇게 개인이 신용융자로 인해 가지고 지수가 더 하락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빌려서. 오늘도 상승했다가 이렇게 빠지는 것도 오늘 개인이 많이 파는 이유가 이런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이면 개인이 오히려 띄워줬다가 외국인한테 물량을 넘겨주는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에서 개인이 손을 털어야지만 뭐 주식이 올라간다.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반갑게 들릴 때도 있고 안 좋게 들릴 때도 있지만 반대매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주식이 많이 빠졌다. 그 다음에 개미들이 이제 많이 털고 나갔으니까 이제는 주식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지표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대매매가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조금 좋은 소식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반대매매 뉴스가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하면 개미들은 이제 빌린 돈을 청산하기 위해서 또 반대매매를 막고 그 돈을 다시 또 주식에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어차피 이 주식을 사서 이제 부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사서 뭐 증시가 다시 올라간다는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매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한 이유가 이제는 반대매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도 엄청 많고 이렇게 막 힘들긴 하지만
이런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신용장고도 뭐 이렇게 계속 반대 매매로 인해 가지고 더 떨어지고 나면 이제는 저점의 기회가 오지 않나. 그런데 뭐 오늘 선물 좀 볼게요. 선물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 벌써 마이너스 보이시죠? 이렇게 된 이상 뭐 내일 또 우리나라 증시는 또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물론 뭐 반대로 또 올라가주면 좋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디커플링 되면은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치면은 또 떨어지겠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수? 오늘 지수는 일단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 뭐 진짜 간당간당하게 아슬아슬하게 여기를 뭐 지킨 건지 아니면 또 반등이 나올 건지 뭐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뭐 미국 지수 저 선물이 떨어지는 걸 봐서는 아무래도 뭐 하락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아마 안 좋은 얘기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반등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이제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뭐 장기라고 하면 지금 일단은 한 번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갈 건지가 지금 조금 궁금합니다. 뭐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뭐 2,900선을 뭐 많이 얘기하시더라고. 2,900. 뭐 더 많이 올라가면 좋지만 일단은 여기서 저도 계속 지수를 얘기하는 이유가, 대형 종목은 어쩔 수 없이 지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 뭐 삼성전자도 있고 LG도 있고 시가총액 뭐 10위 안에는 이 지수를 거스르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지수랑 같다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수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게 뭐 2800까지 간다고 하면 올 연말 뭐까지 간다고 뭐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조금 이제 현금 비중을 높이고 해야 될 시기가 그때가 아닌가 싶긴 한데, 조금 빨리 되돌아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돈 가는 길에 갱상돈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